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덜란드와 이스라엘이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도 해결하지 못한 극한 기후 농업의 불가능한 벽을 반도 끝 작은 나라가 단숨에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최고 전문가들이 처음에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일축했던 기술이 실제로 사막에서 기적을 만들어내자 국제농업계 전체가 뒤집혔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농업기술 박람회에서 유럽 선진국 대표단들이 그 작은 부스 앞에 몰려들어 기술 이전을 간청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죠.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세계적 권위자가 반세기 연구 경력상 이런 혁신은 처음이라며 공개적으로 경의를 표했습니다. 심지어 농업 강국 네덜란드 농업부가 긴급 회의를 소집해 기술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더 놀라운 건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빅데이터 분석 업무를 담당하던 독일 출신 전문가가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그 순간을 모든 상식이 무너졌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체 아프리카 절망의 사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단 1초면 됩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많은 힘이 됩니다. 저는 독일 출신으로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빅데이터 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일은 위성 데이터를 분석해서 전 세계 식량 위기 지역을 파악하는 것이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숫자와 그래프만 보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024년 어느 날 제 모니터에 충격적인 데이터가 떴습니다. 에티오피아 남부 아르코 마을의 사막화 진행 속도가 300%나 빨라진 거예요. 위성 사진을 보니 겨우 6개월 만에 푸른 땅이 모래로 변해 있더라고요. 저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했죠. 슈미트,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현장이요? 저는 사무실에서 데이터 분석하는 게 전문인데 왜 굳이 그런 더러운 곳에 가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부에서 내려온 지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장 가방을 쌌죠.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작은 비행기를 타고 아르코 마을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메말라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착륙하자마자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온통 모래와 말라버린 나무들 뿐이었죠. 마을 입구에서 제일 먼저 본 건 쓰러져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축 늘어져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데이터로만 보던 숫자들이 진짜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마을 이장인 하산 할아버지가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에 깊은 절망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그의 말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죠. 마을에서 며칠 지내면서 저는 수의사 나디아를 만났습니다. 26살의 젊은 여성이었는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동물들을 치료하며 희망을 잃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디아가 할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클라우디아, 이거 좀 봐요. 나디아가 보여준 일기장은 50년 전 것이었어요. 1974년 에티오피아 대기근 당시의 기록이었죠. 그 속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온 쌀이 도착했다. 그들은 자신들도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를 도와주었다. 한국 사람들은 그냥 쌀만 준 게 아니라 희망을 함께 주었다. 언젠가 우리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할머니의 글씨체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지 상상이 됐죠. 나디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한국을 잊지 않으셨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특별한 나라라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냉정했습니다. 나디아, 50년 전 이야기로 지금 상황이 바뀌지는 않아요. 현실을 직시해야 해요. 그러자 나디아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래도 희망은 필요하잖아요. 할머니 말씀이 맞다면 한국은 분명 우리를 다시 도와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거의 추억에 매달리는 건 현실 도피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나디아의 간절한 눈빛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나디아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에게 와서 말하더라고요. 클라우디아,
저 편지를 썼어요. 한국농촌진흥청에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편지요? 21세기의 편지라니. 게다가 한국 정부가 에티오피아 작은 마을 편지를 읽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디아는 포기하지 않았죠. 컴퓨터를 빌려서 정성스럽게 영어로 편지를 작성했어요. 할머니의 일기 내용도 함께 보내면서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일주일 후 답장이 왔어요. 한국농촌진흥청 윤기훈 박사라는 분이 직접 답장을 보내주신 거예요. 에티오피아 아르코 마을의 상황을 깊이 공감합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막 지역에서도 신선한 채소를 기를 수 있는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을 개발했거든요.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비웃었어요. 컨테이너 하나로 사막을 농장으로 바꾼다고요? 말도 안 돼요. 과학적 근거가 있나요? 나디아는 제 반응에 상처받은 듯 했지만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적어도 시도해 볼 수는 있잖아요.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게 뭐가 있어요? 윤기훈 박사는 편지에서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단순히 농사짓는 기술이 아니라 희망을 키우는 기술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때는 그냥 감성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윤기훈 박사가 직접 아르코 마을에 오겠다고 연락을 보내온 거예요. 한국에서 에티오피아까지, 그것도 이런 오지 마을까지 오겠다는 거죠. 농담이겠죠? 저는 나디아에게 말했어요. 바쁜 박사가 여기까지 올 리가 없어요. 하지만 2주 후 정말로 윤기훈 박사가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의 인자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어요. 공항에서 마을까지 오는 길이 얼마나 험한지 아는데 전혀 피곤한 기색 없이 웃으며 인사해 주셨죠. 박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나요. 제가 UN 소속이라고 소개하자 정중하게 인사해 주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땅을 만져보는 거였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마른 흙을 손에 쥐고 한참 들여다보시더라고요. 이 땅도 생명력이 있어요. 다만 물과 영양분이 부족할 뿐이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보통 전문가들은 장비부터 꺼내고 측정부터 하거든요. 그런데 박사님은 맨손으로 흙을 만지며 땅과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기술보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이 땅을 사랑하고 이곳 사람들을 이해하는 마음이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데이터 중심의 과학적 접근법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박사님의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박사님은 한국도 과거에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어려울 때 많은 나라의 도움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죠. 윤기훈 박사님은 스마트팜 컨테이너를 설치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마을에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지역 유력자인데 국제 원조 물품을 중간에서 빼돌리는 걸로 유명했죠. 무함마드는 박사님의 제안을 강하게 반대했어요. 외국인이 와서 우리 마을을 실험장으로 쓰려고 한다면서 마을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마을 회의가 열렸을 때의 분위기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마을 사람들이 둘로 나뉘어 격렬하게 논쟁했거든요. 무함마드 편에 선 사람들은 또 다른 거짓 희망이라고 반대했고 나디아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마지막 기회라고 찬성했죠. 회의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감정이 격해지면서 서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역시 개발도상국은 이래서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니라는 12살 여자아이의 어머니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우리가 더 잃을 게 뭐가 있나요?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희망조차 포기하면 안 돼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믿어보자고요. 그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있으니까 마을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결국 투표를 했는데 단 한 표 차이로 스마트팜 설치가 결정됐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드디어 스마트팜 컨테이너가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길이 12m, 폭 2.5m 정도 되는 흰색 컨테이너였죠.
겉으로 보기엔 그냥 화물 컨테이너 같았어요. 하지만 내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거든요. LED 조명이 천장에 가득 달려 있고 자동 관수 시스템, 온도 조절 장치, 그리고 태양광 패널까지 모든 게 갖춰져 있었어요. 박사님이 설명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물은 공기 중 수분을 모아서 재활용하고 전력은 태양광으로 충당하고 영양분은 최소한의 양만 사용해서 최대 효율을 내는 시스템이었죠. 사막에서도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외부 환경에 전혀 의존하지 않거든요. 설치 작업이 시작되자마자 무함마드가 방해 공작을 시작했어요. 밤중에 전력선을 끊어버린 거예요. 마을 전체가 정전됐죠. 봐요. 역시 외국 기술은 믿을 수 없다니까요. 무함마드가 승리의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스마트팜 컨테이너 내부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어요. 태양광 배터리로 독립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순간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작은 새싹들이 초록빛 LED 불빛 아래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바깥은 모래바람이 부는 사막인데 여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었죠. 한 달 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신선한 채소들이 수확되기 시작한 거예요. 상추, 토마토, 허브까지 온갖 채소들이 푸릇푸릇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수확 첫날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박사님이 갓 딴 상추 한 잎을 제니 어머니에게 건네주었어요. 제니, 어머니가 그 상추를 한 입 베어 물었을 때의 표정을 봤어요. 눈을 꼭 감고 천천히 씹더니 갑자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언제 이런 싱싱한 채소를 먹어본 게 언제였지.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죠. 그런데 그때 무함마드가 나타났어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밤마다 의심스러운 전화 통화를 하더라고요. 저는 몰래 녹음을 해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죠. 무함마드가 다른 국제기구로부터 원조 물품을 받기로 하고 그 대가로 스마트팜 프로젝트를 방해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던 거예요. 증거를 확보한 저는 즉시 마을 이장에게 신고했어요. 무함마드는 결국 체포됐고 마을에서 추방됐죠. 그제서야 스마트팜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박사님이 말씀하신 게 맞았어요. 기술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이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6개월 후, 저는 UN 총회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르코 마을의 기적적인 변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자리였죠.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농업 기술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기술입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여러 나라에서 연락이 왔어요. 탄자니아, 말리, 케냐, 르완다에서 똑같은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하고 싶다고 했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제니의 변화였어요. 그 12살 여자아이가 한국 장학금 프로그램에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윤기훈 박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다른 어려운 나라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제니의 눈빛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절망 대신 희망이, 체념 대신 꿈이 가득했죠. 그리고 지금 시간이 지나고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50년 전에 도움을 받았던 나라에서 이제는 전 세계를 돕는 나라가 됐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기술이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아르코 마을은 이제 사막의 오아시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시작에는 한국의 따뜻한 마음과 놀라운 기술이 있었어요.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50년 전 굶주림에 허덕이며 국제 원조를 받던 그 나라가 이제는 절망에 빠진 대륙 전체에 희망을 선사하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은 단순한 농업 혁신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기적이었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마법이었습니다. 사막에서 푸른 생명이 자라나는 순간 전 세계가 한국의 저력을 목격했습니다. 과거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나라로.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써내려가고 있는 21세기 최고의 기적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